반갑습니다.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기초 강좌가 될 거고요. 엑셀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한 세팅 그리고 메뉴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면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한 핵심만 짚어드리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접속을 하셔야겠죠. 저는 이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접속을 해서 해당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마크가 있죠. 클릭해 주시고 한 번 더 클릭하고 드라이브를 클릭해 주시면요, 이런 식의 메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드라이브라는 게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윈도우 탐색기 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로 오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메뉴들이 폴더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로 와주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폴더를 클릭해 주시고 해당하는 메뉴를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팝업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 대화창이 활성화되었다면 기본 세팅을 먼저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빈 여백에다가 커서를 한번 딱 찍어 주시고요. 는이라는 등호로 불러주시고 now라는 함수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갈로 여 닫고 엔터키를 꽝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과 열 사이 실선 쪽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면 커서 모양이 변하죠. 쭉 끌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열을 넓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엑셀과는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는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시고 나서 해당하는 날짜와 시간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윈도우 창에 있는 시간과 만약에 똑같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기본 세팅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 메뉴 중에 여기 탭 메뉴죠. 자, 리본 메뉴 전체 리본 메뉴인데 한글로 이루어져 있는 이 메뉴 부분을 탭 메뉴라고 합니다. 파일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요,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일반이라고 선택이 되어진 상태, 대한민국, 그리고 시간대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다른 나라에 대한 기준 시간대를 확인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꼭 서울이라고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 체계가 맞아요. 자, 이렇게 서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설정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어떤 날짜나 시간을 출력을 했을 때 시간 개념이 지금 현재 시간과 다른 경우는 이 설정이 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만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워 주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초적인 메뉴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괄적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개념을 잡아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작이 반이죠. 상단에 보면 이 탭 메뉴, 이 탭 메뉴를 그냥 눌렀을 때 해당하는 단축 키들이 군데군데 몇 개 보이긴 하지만 다 팝업이 되어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축 키를 사용하는 방법, 엑셀로 따지면은 Alt 로직에 해당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Shift Alt라는 개념을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ift Alt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중에 하나는 Alt, Shift, Control이라는 키가 있죠. 이 상태에서 Alt키만 딱 누르면 할당되어 있는 단축키들이 이렇게 팝업이 돼요. 그런데 구글 스프레드시트 상에서는 이렇게 Alt키를 눌러서 해당하는 단축키, 즉 할당되어 있는 단축키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파일부터 도움말까지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끝에 접근성이라는 어떤 탭 메뉴가 추가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Ctrl Alt Z 키를 눌러주시면 접근성이라는 탭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켜놓고 진행해도 되고요. 다시 Ctrl Alt Z 하면은 숨겨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꺼내져 있는 메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 탭 메뉴 하나하나에 할당되어져 있는 단축키만 하나 정도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파일은 약자가 F거든요. Shift Alt F 눌러주시면 아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할당되어진 단축키들을 단축키를 통해서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N이다, O다, I다, C다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할당되어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엑셀에서 Alt키를 누르는 거와 똑같죠. 수정으로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이때도 할당된 단축키를 볼 수 있어요.
ESC 버튼 누르고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수정은 Shift Alt E를 눌러볼게요. 어멘드인 것 같아요. A 말고 그다음 모음 영문인 E를 눌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팝업 시켜서 탭 메뉴, 해당 탭 메뉴를 팝업 시킬 수 있습니다. 보기는 Shift Alt V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삽입은 Shift Alt I, Insert인 것 같아요. 서식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포맷이라는 단어에서 O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lt O. 데이터 같은 경우는 Shift Alt D. 도구 같은 경우는 Shift Alt T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확장 프로그램은 Shift Alt N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탭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방향키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머리 아프게 처음부터 이 단축키를 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말은 Shift Alt H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외울 수 있겠다 하는 단축키 하나 정도만, 탭 메뉴에 대한 단축키 하나 정도만 외워주시고요. 하나가 선택되어졌다면 방향키를 통해서 할당된 단축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Shift Alt를 누르고 N, 숫자라는 메뉴를 타고 들어가죠.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또 단축키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딱 눌러주시면 되겠죠. 구글 스프레드시트 상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축키 편은 다음 강좌에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서는 Shift Alt 로직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파일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새 문서 타고 들어가 주시면요. 스프레드시트는 새로운 파일, 즉 URL 메뉴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URL 창이 하나 더 생성이 되어지죠. 엑셀로 따지면 파일이 하나 더 생성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갤러리가 또 있어요. 엑셀에서도 갤러리가 있거든요. 클릭해 주시면 다양한 레이아웃의 템플릿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메뉴를 불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선택해 주시고, 여기는 웨딩 플랜에 관한 URL 새로운 파일이네요.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는 구글 드라이브 상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끔 해주는 메뉴입니다. 클릭해 보시면요, 파일 열기라고 해서 최근 내 드라이브, 컴퓨터, 업로드 이 부분까지 다 있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 주시면은 내가 불러올 수 있는 파일들을, URL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오기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거는 지금 내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열기랑 가져오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해당하는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공유 문서, 최근 이런 식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로 가져올 건지 클릭해 보시면 새 시트로, 여기 지금 열려있는 URL 이 파일 창에 밑에 시트로 추가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다시 4번 만들기는 해당하는 URL 파일을 하나 더 만드는 개념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공유 작업이거든요. 물론 엑셀에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공유해서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글이 조금 더 심플하게 되어 있긴 하죠. 이렇게 다른 사용자와 공유를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URL을 공유해서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또한은 제한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일반 액세스 이 부분 탭 해보도록 할게요. 제한 데모로 해주면은 지금 작업하는 이 문서는 나만 접근이 가능해요. 그런데 클릭해 주시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보면 추가 메뉴가 또 있어요. 뷰어냐 클릭해 보시면 댓글만 작성할 수 있게 하느냐, 편집도 같이 하는, 즉 공동 작업을 하게 할 거냐 선택해 주시고 해당 링크 복사를 해주시면 상단에 있는 URL 주소를 카피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URL 주소를 전자메일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유해 주시게 되면 뷰어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할 수 있어요. 수정하거나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죠. 구글에서도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바로 보낼 수 있죠. 아웃룩으로 연동되어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도 가능하죠. 엑셀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타 문서, PDF 같은 걸로도 다 가능합니다.
보통 많이 다운로드하는 게 바로 엑셀이죠. XLSX 형태의 확장자명이죠. 이름 바꾸기는 지금 상단에 보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완전 기초 해서 이 부분에 이름을 바꿀 건데요. 바로 가셔서 바꿔주셔도 되겠죠. 여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온 드라이브 상에서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상에서 이 해당하는 URL 파일을 이동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드라이브에 바로가기 추가, 드라이브 상에서 클라우드 상에서 이 URL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바로가기 단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휴지통은 지우는 거겠죠. 자, 버전 기록은 현재 버전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버전이 있을 수 있겠죠. 저기서는 현재 버전 이름 지정해서 지금은 버전이 제목이 없게 되어 있죠. 이거는 엔진 버전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버전은 엔진 버전이 된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 버전 기록에서 버전 기록 보기를 클릭해 주시도록 할게요. 기능상의 버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누른 이 작업까지의 모든 행태들을 엔진 버전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12시 14분에도 제가 한번 작업을 했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를 시간 흐름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하면 좀 쉽겠네요. 시간 흐름에 따른 수정사항이 있었던 그 시점, 그쵸? 그 시점을 버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가기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파일 탭 클릭해 주시고요. 오프라인 사용 해제, 이 메뉴는 어떤 메뉴냐 하면요, 우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온라인 베이스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도치 않게 온라인 접속이 끊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때 온라인 사용 설정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요, 꺼주고 켜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사용 설정 누를 수 있죠. 온라인 접속이 끊기더라도 해당하는 문서에서 작업은 가능해요. 근데 실시간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해당하는 내용이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 다시 온라인으로 접속이 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작업이 다시 구글 드라이브 상에 했던 작업이 오프라인 되어 있었던 그 작업이 다시 클라우드 상에 저장이 되게끔 해주는 메뉴입니다. 온라인이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켜두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부 정보는 클릭해 보시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시간, 그리고 생성 날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인쇄 목록도 있습니다. 클릭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상에서 내가 인쇄하고 싶은 영역을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가로 모드, 세로 모드, 너비에 맞추겠다, 여백, 기본값, 사용자 지정, 머리글, 바닥글은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이 부분은 나중에 인쇄 파트를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뉴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인쇄도 되는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정에서는 실행, 취소, 재실행,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서는 옵션이 수식, 서식, 값이라는 개념이 있죠. 여기서는 값, 서식, 수식만, 이 세 개의 메뉴에 대한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고 조건부 서식만, 또 데이터 확인만, 이 메뉴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 안으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이 안의 메뉴로는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순서 바꾸기는 엑셀로 치면 행렬 바꾸기예요. 붙여넣는 대상을 너비만, 또 테두리만 제외하고 모두도 붙여넣을 수가 있네요. 삭제하는 이 메뉴는 딜리트 하는 겁니다. 행 삭제 또는 열 삭제에 해당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찾기 바꾸기 컨트롤 F 또는 바꾸기는 컨트롤 H. 보기, 표식, 수식바,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식바 표시할 건지 말 건지, 격자선, 눈금선, 이 부분 격자선이라고 합니다. 수식은 현재 작성되어 있는 수식을 한 번에 팝업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 물결 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호된 범위를 표시하고 싶다면 범위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이 수정을 못하도록 보호된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범위를 한 번에 표시해주는 메뉴입니다. 고정은 엑셀에서 틀 고정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있는 메뉴는 사용하기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빠져나올게요. 그러면 1번과 A라는 주소가 왼쪽에 보면 실선이 있어요. 이 실선을 쭉 드래그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틀 고정하는 대상 기준선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있죠. 이렇게 당겨볼까요? 그리고 스크롤 이렇게 해주시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도 현재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당겨서 이런 식으로 들어게 해주시면은 틀 고정된 기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 있는 틀 고정 메뉴보다는요, 직관성이 더 있죠. 이 메뉴를 활용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룹은 엑셀에서 똑같아요. 심지어 단축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짓기 위해서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걸쳐서 지정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화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엮여집니다. 이렇게 컨트롤 Z,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그룹, 그러면 상단에 이 그룹화 메뉴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엑셀에서 동일한 메뉴가 있습니다. 일단 컨트롤 Z 해서 돌려놔 보도록 할 거고요. 보기에서 확대 축소, 이 확대 축소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상에서는 컨트롤 마우스 힐 위아래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확대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를 통해서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전체 화면은 메뉴를 좀 가려주면서 해당하는 여기 시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삽입은 셀, 그리고 행, 열, 여기 있는 글씨가 뜻하는 메뉴 그대로예요. 직관성 있는 메뉴니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시트는 아래에 시트를 추가해 주는 메뉴입니다. 여기 단축키도 Shift F11번 되어 있죠. 엑셀에서도 똑같아요. Shift 11번 눌러주시면 엑셀에서도 시트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차트 메뉴가 여기 있죠. 차트 메뉴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는 범위를 쭉 지정해 주시고요. 삽입해서 차트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숫자 값 그리고 문자 값을 인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차트 하나를 바로 출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차트 편집기가 팝업이 됐죠. 여기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 또는 맞춤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공하고 싶은 차트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 가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 강좌에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러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차트가 출력이 되는구나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삽입 눌러서 Pbot 테이블 있죠. 엑셀에서 Pbot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글 자체로는 Pbot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메뉴 사양도 똑같아요. 근데 인터페이스 구성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새 시트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새로운 시트가 생성이 되었고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똑같아요. 엑셀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페이스 구성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드랍 다운 하고요. 해당하는 수식 결과값을 바꾸고 상하 위치에 따른 종속 관계를 통해서 피벗 테이블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이정제를 행방향으로, 정우성을 열방향으로, 공유를 갑 이 방향으로 드랍다운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유를 갑 방향으로 드랍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제의 정우성이 있는 이 숫자가 중심이 되어졌죠. 여기서는 이미 피벗화 되어 있어요. 피벗화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피벗을 한 거죠.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됐죠. 왜냐하면 이정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숫자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우성이 갖고 있는 정보도 숫자 정보죠. 자, 이 숫자가 마주치는 또 다른 값을 여기에 출력을 한 형태, 즉 드롭다운해서 출력되는 행열에 마주쳐서 출력되는 값을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에 대한 부분도 자세한 강좌를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지워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삭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삽입할 수도 있어요. 셀 내에서 또 이미지를 셀 위에 삽입.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이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서 예전에는 그냥 이미지 삽입이라는 메뉴만 있었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처럼 이렇게 셀 내에, 그러니까 한 개의 셀 내에만 이미지가 출력이 되던지 아니면 이미지를 셀 위로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게 이미지도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이미지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림과 이미지가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림을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림을 가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창이 팝업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도 해주실 수 있고요. 대화 상자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글씨 같은 것도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기 보면 색깔도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저장 후 닫기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불러와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이 시트 상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새로운 대화창이 팝업이 되면서 거기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다시 재가공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점 3개 있죠. 클릭해 주시고 수정 눌러 주시면 다시 아까 그 대화창으로 진입을 하고요. 여기에서 추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선택해 주시고 딜트 키 눌러 보도록 할게요. 삽입에서 엑셀에서 있지 않은 메뉴 체크박스라는 메뉴인데요.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시고요. 삽입에서 체크박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체크를 바로 할 수 있는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체크되어져 있는 이 값은 true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여기 true라는 값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체크가 안 되어진 이 메뉴는 false라고 출력이 되죠. 지우기 위해서는 범위 정해 주시고 딜리트 키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삽입에서 드롭다운이라고 하면 어떤 메뉴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필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드롭다운에 대한 기준을 펼쳐 볼까요? 텍스트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메뉴는 엑셀에서 필터를 사용할 때 필터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메뉴가 이렇게 팝업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개념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옵션 여기에다가는 엔진, 두 번째는 엑셀, 다른 항목 추가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해서 완료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방금 제가 입력했던 엔진,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 하나만 딱 클릭할 수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흡사하고요. 데이터 확인 규칙이라는 메뉴 상자가 제목으로 팝업이 또 되어 있죠. 그 메뉴가 바로 드롭다운, 즉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유사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모티콘도 있네요. 클릭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이모티콘 하나 선택 또는 윈도우 점 눌러주시면 이렇게도 이모지를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데이터 유효성과 같은 메뉴 여기에서는 드롭다운이었죠. 자, 여기 있는 메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팝업되어 있는 이 메뉴를 선택해서 모두 삭제해 주시면은 드롭다운 버튼이 삭제되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삽입에서 이제 스마트 칩이라는 건 엑셀에서 좀 보기 드문 메뉴긴 한데 근데 엑셀에서도 다 있어요. 셀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 이름이나 파일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낼 수가 있거든요. 사용자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골뱅이가 붙고요.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사용자 이름이 이렇게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해볼까요? 스마트 칩에서 예를 들어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파일 이름도 이렇게 선택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칩이라는 메뉴, 장수 파이낸스 이런 것들도 검색을 바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코스피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코스피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스피에 대한 정보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메모, 엑셀에서 상위 버전으로 오면 새 노트라는 게 있고요. 메모가 있습니다. 대화 형식으로 메모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한 포스트잇처럼 메모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댓글이죠.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댓글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수정을 눌러 주시고요. 지워 주시고 오타 수정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답글을 쓰거나 골뱅이로 다른 사용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골뱅이 해주시고 이메일 같은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에서 메모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메모는 아까는 대화 상자, 선택되어진 대화 상자 조금 메뉴가 좀 다르죠. 여기에서는 선택해 주시고요. 메모 여기에 입력해 주세요. 빠져나올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포스트잇을 붙여 놓은 것처럼 이렇게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위에서는 대화가 가능하고요. 아래에서는 메모만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지워주실 때는 점 3개 삭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요. 메모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테마를 한번 눌러 볼게요. 테마라는 메뉴에서는 내가 원하는 테마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글씨체 같은 거, 그리고 차트를 그릴 때 배경 같은 걸 미리 선택을 해서 그 색상들을 우리가 강조하거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블록을 잡지 않더라도 이렇게 글씨체 같은 게 이미 반응을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해당하는 패러다임 선택해 주시고 맞춤 설정에 와 보시게 되면요, 글꼴 같은 걸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지금 검정색이죠. 여기만 일단 바꿔 볼게요. 노란색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바로 출력이 되죠. 컨트롤 Z 일단 돌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만약에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됐을 때 그 배경 색깔도 미리 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이 색깔들도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꼴은 다시 표준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방향이라는 거는 시트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여러분들 직접 사용해 보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숫자라는 거는 셀 서식, 엑셀에서 셀 서식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옷가게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을 바꿔주는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는 메뉴고요. 숫자 옷가게 퍼센트, 지수 회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옷으로 갈아입힐 수가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메뉴 사용법 잘 익혀 두셔야겠죠. 이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맞춤 숫자 형식은 바로 셀 서식 대화 상자의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그 메뉴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한번 써볼까요? 천 단위를 충분히 숫자 단위를 충분히 키워주고요. 해당 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콕 찍어주고요. 서식에서 숫자 제일 밑에 있는 맞춤 숫자 형식, 여기서는 샵, 샵 0 해주도록 하고요. 적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 서식에 있는 메뉴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메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표 만들기 우리가 정말 많이 할 거거든요. 거기에 딸려있는 메뉴들이 여기에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도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바꿈도 마찬가지예요. 한 셀 안에서예요. 한 셀 안에서 글자가 넘쳐났을 때 줄 바꿈이 자동이 되게 할 건지, 잘린 상태에서 안 보이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간단한 메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회전은 기울기를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글꼴 크기도 이렇게 선택해 줄 수가 있네요. 셀 병합도 마찬가지. 엑셀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대부분 많이 쓰시죠. 조건부 서식, 이 부분도 자세하게 나중에 강좌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교차 색상이란 게 뭔지 일단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테마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디자인이 바로 되진 않았죠. 그렇지만 교차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 몇 번으로 원하는 디자인, 이미 디자인 되어 있는 메뉴들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머리끝 가장 상단을 얘기를 하고요. 한 칸 건너뛰고 또 색깔이 칠해져 있고, 또 한 칸 건너뛰고 색깔이 칠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색상을 우리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교차 색상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표 그리기를 바로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Z 몇 번 해서 되돌려 놓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서식 지우기, 이것도 단축키가 할당이 되어 있죠. 컨트롤 역 슬러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져 있어요. 이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데 테두리라는 서식만 지우고 싶어요. 그때는 범위를 정해 주시고 컨트롤 역 슬러시 또는 원화 표시가 있죠. 이 원화 표시를 눌러 주시면 쉽게 서식만 제거할 수 있고요. 안에 있는 내용도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딜리트 키까지 이렇게 눌러 주시면 엑셀 상에서 지우기라는 이 메뉴를 사용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여기에 발현이 됩니다. 이 메뉴 잘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할게요. 컨트롤 Z. 이제 데이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트 정렬입니다. 이 열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는 메뉴고요. 필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필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겠죠. 이렇게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에서 필터 만들기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선이 이렇게 세 줄로 표시가 돼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필터를 해제해 주실 때는요, 다시 한번
필터 삭제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필터 보기, 새 필터 보기 만들기, 새 필터 만들기라는 이 메뉴가 종종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메뉴는 또 나중 강좌에서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공동 작업을 하게 됐을 때 A, B, C 세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필터를 걸어서 어떤 정보를 가공하고 있어요. A의 사람이 필터를 걸었을 때 그 필터 데이터 내용들이 마음대로 막 정렬이 되고 바뀌고 난리가 나겠죠. 그때 나에게만 적용되는 필터를 걸어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B에게만 맞게 또 필터를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공동 작업을 할 때 정보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변경된 내용만 저장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새 필터라는 메뉴거든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요. 범위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엔진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범위를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데이터에서 새 필더 만들기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는 엔진 2번이라고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 치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데이터로 들어가서요. 필터 보기에서 모든 필터 보기 삭제해 주시면 일단 다 삭제가 되는 건 맞고요. 엔진이 있고 엔진 2번이 생겨났죠. 일단 엔진 2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엔진 2번이 팝업이 되면서 대화창이 팝업이 되면서 해당하는 정보를 가공해 주시게 되면요. 엔진 1번 첫 번째 엔진이라는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필터링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도 사용해 줄 수가 있더라. 필터가 공동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메뉴가 생긴 거예요. 슬라이서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 상에서 얘기했던 슬라이서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데이터에서 슬라이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출력되는 인터페이스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클릭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슬라이서가 이렇게 표시가 됐죠. 엑셀은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표시가 됐죠. 눈에 보이는 필터라고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슬라이서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해 주시면은 이정재 이렇게 선택을 해 볼 수 있죠. 또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 45 확인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걸 볼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필터 잘 기억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Z 해 주시도록 할게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바로 지워지고요. 시트 보호 그리고 이름이 지정된 범위 시트를 보호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URL을 공유를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수정 편집 가능하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고요. 시트 및 범위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서는 보호라고 해보도록 할까요? 권한 설정 해주시면은 여기에 나만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요. 펼쳐보시면은 맞춤 또는 다른 범위에서 권한 복사도 가능하죠. 맞춤 눌러주면은 여기에서 수정자를 또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메일 같은 거를 공유해주면 해당한 이메일 권한을 받은 사람은 내가 보호를 걸어놨지만 여기에서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권한에 대한 변경도 여기서 바로 가능하죠.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 강좌에서 이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에서 이름이 지정된 범위 엑셀에서 이름 정의라고 하죠.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왼쪽 위 보면 이름 상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선택해 주시고 성적표 엔터 쳐주시면 이게 바로 하나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는 성적표 해주시고요. 여기서 성적표 해주시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범위가 이름 정의한 범위가 선택되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엔터를 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엔터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죠. F2번 키 또는 마우스 클릭 더블 클릭 따닥 해주면 안으로 진입을 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 눌러보도록 할게요. 앞에 어떤 함수가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array formula라는 함수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하게 다뤄볼 겁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이름 정의한 부분이 이렇게 한 번에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에서 이름이 지정된 함수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열 통계 몇 개 열이 출력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바로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데이터 확인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확인했었죠. 클릭해 볼까요? 규칙 추가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드롭다운 버튼 생겨나게 만들어주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가 이 데이터라는 메뉴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범위 선택해 주시고 우측 버튼 그냥 삭제만 해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청 검사 메뉴는 삭제시켜 보도록 할 거고요. 데이터에서 데이터 정리라는 게 있죠. 여기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중복 항목 제거라는 거 있죠. 삭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뉴 잘 기억해 주도록 할게요. 이 메뉴는 가나, 마, 바, 사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정보 중에서 가라는 이 중복되는 값이 지금 2개가 보이네요. 3개로 만들어 볼까요?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데이터에서 중복 항목 삭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모두 선택된 열 I열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는 데이터의 머리끌 행위 없습니다. 없으니까 선택 안 해주면 됩니다. 자, 있으면 선택해주면 되겠죠. 클릭해 주시면 엑셀에서 똑같은 작업을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여기서는 중복 항목 제거 정도만 기억할게요. 텍스트를 열로 분할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 있죠. 그 개념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 2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범위를 쭉 지정해 주시고요. 데이터에서 텍스트를 열로 분할 자동 감지를 해주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쉼표인지 세미콜론인지 선택해 줄 수 있겠죠. 엑셀에서 텍스트 나누기가 똑같아요. 맞춤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골뱅이 입력하고 잠시만 대기하면 이런 식으로 골뱅이를 기준으로 해서 텍스트를 나눠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구분자 같은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백을 콕 찍으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리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도구까지 왔습니다. 새 양식 만들기는 우리가 설문지 같은 거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 강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맞춤법 검사부터 탐색까지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알람 설정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공동 작업이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권한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알람을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 정도만 알아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은 부가 기능이거든요. 부가 기능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미리 설치를 해 놨거든요. 자, 이 부분도 나중 강좌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크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앱스 스크립트라는 여기 있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매크로를 더 지정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나중 강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도움말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관련한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용 방법도 굉장히 심플하게 하긴 했었죠. 깊이 있는 서치는 되진 않았지만 엑셀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비슷하구나 정도를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하는 메뉴를 통해서 앞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엑셀처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비교 대조해 가면서 재밌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